지금까지 논리는 그러면 이제 연준이 좀 순해질 거야. 그러면 증시는 좋을 거야 라고 했다가 중국이 디플레이션에 빠진 거 아니냐 이렇게 보는 분까지 있어요. 심각하게. 네. 예. 금리 인상이 시작보다 끝이 훨씬 더 가까워졌대요. 그 다음에 다양한 채널을 통해 진행되는 긴축, 지표네, 실적이네, 펀더멘털이네, 국제정세네, 다 필요 없고 수급입니다. 네, 오늘 모신 분은 GFM 투자연구소 이진우 소장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대표님. 네. 은. 아, 왜 이렇게 오늘 화가 나 계세요? 아, 제가요? 이렇게 온유하신 분이. 아니, 저 화 안 났는데. 또 2주 만에 뵙는데 저는 지난주는 5월 5일 날 금요일 날 쉬는 거는 당연히 쉬는 거라서 생각지도 안 했다가 어제 우리 박 작가님 또 내일 출연이십니다 해가 저 지금 이거 눈 쑥 뜨간 거 보세요. 지금 아침부터 해가지고 이 8.15 준비하느라고 밥도 못 먹고 아유, 그러다 다이어트 하시고 뭐 좋으시네요. 뭐. 그러다 시장 긍정적으로. 시장도 돌아가는 거 보니 막 해야 될 것 같고. 네. 아니 그 우리 저 소장님이 금요일만 되면 자꾸 열받는 일이 생기신다고. 아우 그러네요. 이게 뭐 너무 이래 저래 흉흉한 얘기들이 너무 많이 들리니까 좀 막 속상합니다. 그래요. 뭐 사는 게 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가요? 네. 그래서 은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저는 뭐 대중교통으로 여기저기 이동하고 다닙니다만 한 십몇 년 만에 보는 것 같아요. 지하철에서 왜 이렇게 막 소리 지르는 사람들이 많아졌는지. 예, 그러면서 좀 만만하다 싶은 사람한테 욕지거리를 하고 이게 제 경험상 한 2008년, 9년 이런 무렵. 우리가 좀 뭔가 이렇게 마음에 울분들이 막 차는 그 시기에 그런 현상들이 있었는데 요즘 이렇게 다니면서 또 길거리에서 또 뭐 나이와 상관없이 그런 부분들이 많아가지고 이게 또 우리 뭐 주가지수나 환율과는 또 다른 차원에서의 또 하나의 뭐 지표가 꿈틀거린다는 느낌이 들어서 그만큼 살기가 좀 착잡합니다. 팍팍해졌다는 네, 그런 느낌이 들어요. 뭐 근데 데이터로만 보더라도 뭐 그 대출 규모도 늘어나고 가계부채 혹은 자영업자들의 부채 이런 문제들도 상당히 심각하다고 얘기 나오는 거 보면은 먹고 살기가 점점 팍팍해지는 거죠. 먹고 살기 팍팍해지는 거죠. 하여튼 이런 가운데서 미국에서 나온 이야기가 이제 그 물가지수 CPI가 4.9 예상 5%보다 약간이지만 어쨌든 4%대 됐다는 거에 의미를 좀 많이 두는 것 같더라고요. 이거 좋은 시그널 아니냐. 어떻게 보시나요? 지금 그동안에 작년에 어쨌거나 연준이 긴축을 시작한 이후부터 우리가 이제 그렇게 해왔던 거 아닙니까? 어떤 상황을 시장이 좋아하느냐. 인플레 지표는 낮아지는 거. 전년비가 됐건 전월비가 됐건 좀 낮아지는 거. 그리고 고용 지표가 너무 좋다, 너무 뜨겁다, 타이트하다 이러면은 연준이 막 자꾸 금리 올리려고 하니까 뭐 실업률이 너무 낮아지는 것도 싫고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난팜이 막 30만 개, 40만 개 하면 막 깜짝깜짝 놀라고 그거보다는 그가 좀 적어지는 그래서 실업수당 타겠다는 사람도 좀 많아졌으면 뭐 이런 어떤 흐름이었는데 최근에 이제 우리가 막 쏟아졌잖아요. 물가 지표도 나왔고 고용 지표도 나왔고 했는 그런 와중에 그런 쪽으로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그렇게 탄력적으로 올라가지는 못하지 않습니까? 나스닥 제외하고는 우리 뭐 국내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이제 또 이제 은근히 그래 되니까 못 가니까 뭐 하기 좋은 말로 아직도 미국의 은행권 위기가 가라앉지 않았다. 또 이제 당장 코앞으로 닥쳐온 미국의 국가 부채, 정부 부채 상향 이거 하는 부분에서 이게 잘 안 되면은 혹시라도 하는 뭐 이걸로 이제 핑계를 갖다 대고는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 기저에는 결국 막상 인플레가 오히려 이렇게 낮아지고 고용 지표가 좀 이렇게 조금 안 좋은 쪽으로 움직이니까 지금까지 논리는 그러면 이제 연준이 좀 순해질 거야. 그러면 증시는 좋을 거야라고 했다가 또 잘 못 가니 이제 저희 같은 사람들 사후적으로 갖다 붙이기를 그러니까 왜 이제 또 경기가 걱정되나 이 소리를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나오는 그 뉴스의 그 어떤 흐름을 보면은 네. 미국의 경기 침체 오늘 제 아침 신문 보니까 80% 확률. 그러니까 이제 약달러에 대비해라. 미국 경기가 안 좋아지는 거니까. 네. 뭐 그 얘기는 사실 미국 자산을 팔아라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그럼 또 환율과 관련해서 근데 우리가 지금 환율이 오히려 우리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화 약세 강한데. 그러니까 하여튼 뭐 여러 가지 뭐 복잡한 것 같아요. 뭔가 경제 시스템이.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이거 환율 좀 안정되나 싶었죠. 네. 그동안에 뭐 이 불안 심리에 그거 해가지고 달러 롱으로 환율 오른다 쪽으로 베팅했던 선수들이 한번 엎어지나 롱스탑이 나오나 싶었는데 당장 금요일 날 오늘 보니까 또 아니죠. 네. NDF 시세와는 전혀 무관하게 또 확 그냥 뛰어버리죠. 그런 상황이고 말씀하신 대로 시장이 나름대로 쟁쟁한 사람들 중에 조만간에 달러 빅숏 한번 기회가 온다. 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네.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저는 아직까지 뭐 기술적으로 보나 뭐로 보나 경험적으로 보나 너무 일찍 들어갔다가는 좀 고생하겠다 싶은 거죠. 뭐 그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지금 준비한 자료니까 간략하게 우리 8.15 독자분들하고 한번 보시죠. 네. 지금 CPI입니다. 요거 5월 10일 날 나왔었죠. 자, 전년비 4.9. 기분은 그거 아니겠습니까? 5에서 0.1%포인트 낮아졌습니다만 일단 시작이 4니까 기분 악상. 그렇죠. 4%대. 4%대. 5%대에서 4%대 됐어. 이거 좀 맨날 그 만 원대 바지 하나 사세요 해갖고 가보면 19,900원. 그러네요. 가격표에. 그것도 만 원대예요. 뭐 그래 되는데 여기서 초록색을 했습니다. 좋아할 만한 초록색, 희망적인. 그런데 전월비는 뭐 0.1도 있었는데 지난달은 네. 다시 0.4입니다. 아. 0.4 연율로 하면 저거 4.8 한 5% 가까이 되는 거죠 아직도. 그런 상황이라서 근원은요. 근원은 좀 올랐다고 저는 들었는데. 근원은 올랐다기보다도 전달 5.6에서 5.5 시장 예상치 그대로. 아, 예상치. 예상치. 그리고 전월비도 그냥 시장 예상했던 0.4입니다. 그러니 지금 여기서 뭐죠? 같은 0.4라도 얘는 0.1에서 0.4고 전월비가 헤드라인은 4.99 이렇게 하는데 얘는 지금 근원이 헤드라인보다도 더 높죠. 네. 이게 주로 이 헤드라인 CPI가 유가 길길이 뛰고 무슨 뭐 계란값이 어때요? 무슨 뭐 곡물 가격이 어때요? 이럴 때는 이게 항상 근원보다 더 높았고 그럴 때는 또 갖다 붙이기를 어떻게 하죠? 그거는 일시적인 거야. 근원을 봐야 돼 했잖아요. 그렇죠. 연준은 근원을 봐. 근원을 봐 이렇게 했습니다. 지금 근원을 보니까 근원은 더 높아요. 그동안 유가는 많이 빠지고 농산물 이런 것도 좀 안정되고 했는데 요새 뭐 설탕은 길길이 뛰고 있습니다만 네. 설탕 외에 뭐 밀이나 콩값 이런 거 보면은 많이 안정됐어요. 그러니 이제 근원 보니까 또 얘기는 달라집니다. 이럴 땐 또 뭐라 할지는 모르겠고. 자, 요것도 한번 이럴 때마다 한번 클리브랜드 연방은행에 가셔서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데 어떻게 클리브랜드 연방은행보다도 아예 그 구글에서 이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뭐 16% 트림드 민 이렇게만 하시면은 제일 위에 있는 거 클릭하시면 바로 이 그래프를 보실 수가 있으니까요. 전에 한번 설명드렸잖아요. 너무 가격 올라가는 8% 정도 빼고 너무 낮게 물가 오르는 8% 빼면은 그게 진짜 어떻게 흔히 말하는 우리가 근원이라 할 만한 네. 그런 식인데 그 이제 16% 트림이 요거네요. 아직도 6.07입니다. 절대적으로 높아요. 네. 그 우리가 한눈에 보다시피 2014년부터 해온 이 그래프를 보자면 이렇게 됐고 이게 이제 꺾여서 이제 다행이다 하는 거지. 이건 아직도 높잖아요. 얼추 이 중에 대충 뭐 이렇게 해서 뭉뚱거려서 어떻게 가자는 겁니까? 전년비 한 2%이 정도까지 오자는 거 아니에요. 그죠? 네. 이게 목표라는 거 아닙니까? 우리도 한은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그리 자꾸 요새 이 소리 나오는 거예요. 골이 안 들어가면 어떻게 한다? 골대로 옮기거나 골문을 갖다 확 넓히거나 골이 안 들어가면. 이제 이 2% 물가 목표가 적절한지를 두고 계속 일각에서는 기어이 2%까지 떨어뜨리려고 고금리를 갖다가 금리를 너무 높게 올리거나 아니면 이 고금리를 오래 유지하면 경제가 심각한 타격을 받는다. 네. 그러지 말고 한 3% 내지 4% 정도로 올리자. 물가 목표 자체를 그렇게 올리자는 주장이 있는 반면에
또 뭐 파월도 그렇고 중앙은행 관계자들은 아직까지는 그래도 체면치레 합니다. 네. 우리가 가오가 있지 이런 거예요. 여기는 좋으네. 옛날 그 뭡니까 그 영화대에서는 우리가 돈이 그치. 없지 돈이 없어 그렇지 가오가 없냐 이랬는데 여기는 돈도 있고 가오도 있네. 물가 목표치를 높이는 방식은 인플레이션을 안정시킬 수 없다. 뭐 그런 식인데 그래요. 뭐 이것도 방법은 방법이죠. 물가 목표를 3%나 4% 이렇게 올리고 그러다 보면 뭐 차라리 정책 목표에 빨리 도달은 할 수 있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렇다 보면은 조만간에 이제 김밥 한 줄 10,000원 내고 먹어야겠죠. 그런 세상이 오겠죠. 그러니까 그 많은 경제학자들이 그 고인플레이션 상황이 상당 기간 유지가 될 것이다라고 네.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는데 예. 사실 올 초만 해도 그걸 잘 안 믿었거든요. 안 믿었죠. 네, 근데 지금은 거의 그냥 4% 5%대 이 인플레이션이 유지가 되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하시는 분이 점점 느는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죠. 네. 예. 그러니 이제 우리가 생각할 게 그거였습니다. 작년 6월이 아마 CPI 정점이었을 거예요. 네. 유가도 그때가 제일 높았고. 그래서 지금 우리 일각에 이제 이 지표 따지는 분들이 그렇게 하잖아요. 6월까지는 적어도 다음 달까지는 아마 기저효과, 역기저효과가 있어서 인플레 지표 같은 게 낮을 거다. 문제는 우리 이제 하반기다 이거예요. 문제는 하반기가 정점 찍고 내려왔으니까 그때 대비면 한데 그런 얘기도 있고 그다음에 요것도 한번 보시죠. 생산자 물가 한번 보시죠. 요거 지금 어제 나왔잖아요. 그저께 나왔. 오늘 며칠입니까, 대표님? 오늘이 12일이요. 그러니까 어제 나왔잖아요. 네. 2.3%. 자, 2.7%보다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급격히 낮아지고 있어요. 생산자 물가 지수가 2자릿수였습니다. 그죠? 이게 급격히 낮아졌습니다. 2.3%. 이렇게 된다면 생각할 수 있는 거는 뭡니까? 5.5%인데 어차피 지난달 건데 CPI가 5.5%인데 생산자 물가가 이렇게 낮아진다면은 소비자 물가도 낮아지기를 기대해야 되는 거고 그렇죠. 여전히 소비자 물가가 저렇게 나온다는 얘기는 심하게 말하면 기업이 도둑놈들이죠. 그죠? 마진을 많이 가져간다.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고 심지어 이거는 뭡니까? 그랬는데 요거 이제 전월비는 또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전달은 마이너스 0.4였는데 플러스 0.2 뭐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자, 그럼 요거 중국도 나왔잖아요. 어제. 네. 어제 중국 먼저 나오고 밤에 이제 미국 나왔는데 중국 CPI 보시죠. 이게 전월비도 아니고 전년비입니다. 전년비 0.1%니까 거의 물가 안 올랐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이거 뭐 그래봐야 중국 이런 상황이었는데 PPI는 어떻게? 와 마이너스 3.6이네요. 근데 이거 대표님 이 지표를 봤을 때 하나 더 보시죠. 요거 하고 요거 중국 수출이 중국 4월달 수출이 8.5% 늘었다는 거예요. 전년보다. 이때는 작년에는 중국 이거 보세요. 이때 뭐 상하이 봉쇄도 하고 사람들 왜 아파트에 갇혀서 꼼짝도 못 할 때 뒤늦게 그 코로나 난리 나가지고 네. 그때는 수출 뭐 마이너스 이렇게 하던 게 이렇게 14.8% 왔다가 줄었어요. 네. 그래도 8.5%입니다. 작년 2022년 4월 이럴 때 대비 1년 전 대비 8.5% 수출이 늘었는데 수입 보세요. 거의 8% 가까이 줄었다는 얘기입니다. 네. 자, 그래서 어쨌거나 무역 수지는 흑자를 내고 있는데 이 두 개의 지표, 방금 이 슬라이드하고 말입니다. PPI가 마이너스까지 갔다. 그리고 중국이 수출은 늘었는데 수입은 이만큼 줄었다. 이 두 개의 지표를 봤을 때 저는 왜 이렇게 섬찟하죠? 중국이 디플레이션에 빠진 거 아니냐 이렇게 보는 분까지 있어요. 심각하게. 심각하게. 네. 예. 근데 경기가 안 좋다는 거, 경기 부양을 위해서 돈을 그렇게 썼음에도 효과가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 그리고 저는 또 이 부분이 굉장히 겁나더라고요. 그러면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동안 한국에서 일본에서 아니면 다른 나라에서 원자재가 되었건 중간재가 되었건 그거 가져와서 또 뭐 쪼물딱쪼물딱 해서 또 이렇게 수출하고 했던 중국에서 그럴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던지 아니 그걸 줄였던지
아니면 줄인 만큼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만들었든지. 해결했든지. 그렇다면 우리처럼 이제 중국 상대로 장사 많이 했던 우리는 이 지표가 과연 우리한테 과연 마냥 반길 만한 지표인가? 그렇죠. 중국에 이게 막 이렇게 PPI가 마이너스까지 갔다는 게 인플레 하다가 우리 중간 과정도 없이 바로 디플레입니까? 이런 걱정을 해야 될 그런 상황. 고용도 보세요.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매주 나오는 건데 26만 4천 건이다 이거죠. 네. 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계속 줄고 있고 하다가 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늘고 있으니까 그러면 좋은 거냐? 그런 얘기입니다만 PPI도 둔화되고 주간 고용도 악화됐고 여기까지만 따진다면은 우리 이거 몇 주 전,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이걸 기다렸더라고요. 시장에서, 증시에서는. 그렇죠. 근데 막상 이게 왔는데 그거 하다는 얘기죠. 그거 하다는 얘기고 그리고 어차피 2주 만에 뵀으니까 요 부분 사실 찝찝한 거 다 사라졌거든요. 요거 지금 3월달 성명서입니다. 네. 3월 성명서에서 우리가 그때 3월 성명서에서 좀 찝찝해했던 게 요 표현 아닙니까? Some additional policy firming이라는 요 표현. 그래서 약간의 더 추가적인 정책 다지기, 정책 공고화. 그러니 한 25p 정도가 some 조금은 더 있다. 그 얘기를 했으니까 한 번 더 하려나, 두 번 더 하려나 뭐 이랬던 정도였죠. 근데 이게 왜 있느냐 하면은 이 그렇게 정책 스탠스를 갖고 가는 이유는 sufficiently restrictive, 충분히 제약적이다 할 만한 수준까지 금리를 올리기 위해서는 이게 필요하다 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 두 개가 다 사라졌다는 얘기입니다. 이번 성명서에서. 그러니까 성명서 보는 순간에 좋아했어요. 시장이. 뒤늦은 복귀입니다만. 그러면 진짜 이번에 25p에서 5.25까지 올린 걸로 대충 다 왔네. 그리고 충분히 제약적인 이런 얘기 빠진 거 보니까 연준도 이 정도면 충분히 제약적인 금리 수준인 걸 아네. 인정하네라고 해서 더 이상은 없겠다 싶었습니다. 네. 싶었는데 이 형이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시장을 뭔가 위로하고 시장 보고 이렇게 너희들 그냥 롱으로 드세요 하는 날은 이 와인 색깔, 붉은 색깔 메고 오는 양반이고 시장 너가 좀 이렇게 그동안 너무 길길이 뛰었는데 혼 좀 나야겠는데 하는 날은 약간 잿빛, 회색빛 메고 오는데 잘 못 보던 넥타이를 딱 메고 와가지고 말이 왔다 갔다 합니다. 말이 왔다 갔다 하는데 요거 아까 some additional policy firming 요게 이제 삭제되는 요 부분에 대해서 기자들이 자꾸 물어요. 네. 물으니까 요거 아주 중요한 변화랍니다. 자기도 그거 중요한 변화라고 했으니 알아들으란 얘기죠. 그리고 금리 인상이 시작보다 끝이 훨씬 더 가까워졌대요. 그 다음에 다양한 채널을 통해 진행되는 긴축. 이게 이제 이 의미는 그겁니다. 요즘 은행들이 이제 약간 쫄아가지고 대출을 잘 안 하려 하잖아요. 네. 그 자체가 어떻게 보면 긴축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식인데 이런 식으로 할 것 같으면 왜 연준이 금리를 올리고 양적 긴축을 하느냐. 돈 덜 풀리라고. 근데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은 연준이 할 일을 좀 해주는 셈이다. 그럴 것 같으면 언제 금리 수준, 필요한 금리에 거의 다 왔거나 혹은 도달한 것 같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이게 이제 완전 비둘기 날개짓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왜 끝까지 금리 인하는 적절하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참 저는 제 경험상 이렇게까지 서로 각을 세우는 건 처음입니다. 그날 5.25까지 와버렸는데 금리가 네. 12월 FMC에 가서 어떨까를 갖다가 시장에서는 돈 태워서 프라이싱 하기를 제일 가능성 높은 게 4.5입니다. 무려 75bp예요. 네. 이걸 갖다가 그러면 언제부터 금리를 25bp씩 인하하면은 3번을 하든지 아니면은 한 번 25p 했다가 12월쯤 가가지고 하면서 50bp를 하든지 해야 지금 5.2에서 4.5까지 떨어지는 거예요. 그건 아니더라도 뭐 4.75나 심지어 4.25도 갈 수 있어. 이렇게까지 연준이 무시된다고 해야 될까? 아니면 시장은 확고하게 뭘 믿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나오는 뉴스로 보면은 역대 최저의 신뢰도를 기록하는 게 지금 파월 의장이라는 네, 그걸 본 적이 있어요. 그 이게 시장의 이 베팅이 저는 재미로 이럴 수는 없다고 보거든요. 누가
누가 재미로 돈 태웁니까? 그렇죠. 누가 재미로 주식하며, 누가 재미로 환거래를 하며, 돈 벌자고 하는 거고, 그 판단이 잘못됐고 배팅이 잘못됐으면 잃는 거예요. 그렇게 이렇게까지 하는 거는 시장은 무슨 뭘 믿고 이렇게 하느냐는 얘기입니다. 이때 가면 12월에 가서는 당신네들 5.25는 택도 없는 소리고 여기나 하다못해 여기라도 금리 낮춰야 되는 상황이야를 이렇게 베팅하는 거는 시장은 뭘 보고 저럴까 싶은 거죠. 네. 뭘 보고 저럴까요? 글쎄요. 그래 물어보면 그럽니다. 이제 저런 걸 갖다가 설명하는 걸 업으로 삼는 사람들, 저 같은 사람. 저는 지금 요새 이게 안 돌아가서 이제 대표님한테 여쭤보지만 저보다 이제 생생하게 돌아가는 선수들한테 물어보면 그러는 거예요. 인플레가 떨어질 거니까 저때쯤 가면은 인플레가 떨어질 거니까 금리 낮추는 거예요. 그거는 그래도 그러면 다행이고 싶은데 그 다음 왜 저럴까 하면은 약간 그 고약한 사람들, 인클루딩 저 고약한 사람들 왜 세상이 험악해져 있거든. 이 소리 하는 거예요. 금리를 저렇게까지 급하게 허겁지겁 안 내리면 안 되는 상황이 아마 연말에는 그러니까 그 요즘 우리가 많이 이야기하는 게 미국의 상업용 부동산에 대한 위기 상황, 네. 뭐 늘어나는 공실률, 과연 저게 롤오버가 될 수 있겠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얼마 전에 저희가 미국 부동산 그 현지 변호사 분을 모시고 방송을 좀 인터뷰했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결국 그 이것이 해결될 수 있는 거는 시장에서 롤오버를 정부가 뭐 보증을 쓰든 어떻게 해서 연장을 해주든지 네. 아니면 금리 인하하는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실물 시장에서는 금리 인하밖에 답이 없다. 지금의 여러 가지 난제들을 해결하는 방법은 이렇게 보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연준에게는 엄청난 압박인 거죠. 그러니까요. 예. 그러고 나서 FOMC 있고 나서 이틀 후에 나왔더니 이거 보세요. 고용지표. 벌써 2주 전 얘기입니다만 이 실업률에 뭔 놈의 경기 침체입니까? 3.4%인데. 예? 일자리가 25만 3천 개나 늘었다는데. 그런데 저는 이번에 고용지표 보고 저처럼 이렇게 지표 따지면서 이렇게 8.15에 2주씩 와서 2주마다 와서 이렇게 뭐라고 썰을 푸는 저로서는 이 짓거리 언제까지 해야 돼 싶은 거예요. 보세요. 이거 보면은 16만 5천 개에서 25만 3천 개 같으면 이게 몇 개 늘었습니까? 한 9만 개 늘었나요? 네. 전월비? 시장 예측 18만 개 했는데 25만 3천 개면 한 7만 개 남짓 늘었어요. 네. 시장 예상보다. 시장 예상보다 좋아요. 오케이. 시장 예상보다 한 7만 개 더 늘었고 전월보다 한 9만 개 정도 일자리가 더 늘었어요. 늘면 뭐합니까? 이거 실컷 발표하면서 2월달, 3월달 전월 2개월치를 갖다가 이제 와서 수정을 하는데 2월 달에는 애초 말했던 것보다 7만 8천 개, 3월은 7만 1천 개, 애초에 했던 것보다 그만큼 아니더라 해버리면은 합해서 15만 개예요. 뭐 한 9만 개, 시장 예상보다 무슨 뭐 한 7만 개 더 늘었다고 좋아할 게 아닌 거죠. 이건 다음 달 가고 또 뭐라고 수정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 결론은 지표네, 실적이네, 펀더멘털이네, 국제정세네 다 필요 없고 수급입니다. 그렇죠. 그냥 돈 갖고 있는 사람들이 어느 섹터, 어느 업종, 어느 종목으로 사겠다고 몰려들면 그냥 오르는 거고 아닌가 봐 하면 안 가는 거죠. 우리 얼마나 그 좋은 실적들이 있고 포텐셜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꼼짝도 안 합니까? 그렇죠. 그런데 진짜 재무제표 한번 들여다보고 있으면은 허무한 것들이 얼마나 길길이 뛰고 있습니까 지금. 그러니 수급이죠. 뭐. 근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그 빈센트 이코노미스트 우리 김두원 이코노미스트. 네, 그분은 이제 그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그 엔잡러. 그러니까 그 직업을 여러 개 갖는 사람들 먹고 살기 위해서 다중 직업을 선택하는 그런 수치들이 이렇게 좀 섞이면서 혼선이 빚어지는 것 같다. 자신의 판단으로는. 그렇게. 네. 그러니까는 이제 실질적으로는 사람으로 따지면 더 줄어드는데 일자리는 늘어나는 것 뭐 같은 그런 착시 식으로 현상. 잡힐 수도 있겠네요. 네. 자, 지금 우리 빈센트 예리해요. 그래서 지금 그래도 일부에서 차트 하나 안 보고 마무리하면 서운하니까 네. 이거 보시죠, 대표님. 자, 이거 보세요. 다우존스 한번 보세요. 지금 여기서부터가 2023년인데 지금 금년 들어서 뭐 출렁출렁 했습니다만 3월 달에 은행 때문에 난리치고
지금 금년 들어서 0.49%입니다. 네. 그냥 제자리예요. 5월 들어서는 또 안 좋죠. 근데 얘가 지금 살짝 또 후행 스팬이 또 이거 오씨 이제 더 밀리면 다음 주 가서 다우지수 더 밀리면 후행 스팬 뚫고 내려옵니다. 저 같은 차트쟁이는 그게 제일 겁나요. 후행 스팬이 가격대 뚫고 내려오면 제일 겁나고 후행 스팬이 가격대 요런 거 요 구간처럼 네. 가격대 뚫고 올라올 때가 요 무렵이니까 좋은 거죠. 근데 이게 또 구름대도 눈에 들어옵니다. 이 구름대 색깔도 바뀌고 음운에서 양운으로 색깔도 바뀌고 옆으로 한참 기는데 이게 32,880포인트인데 이게 어제 마감 33,300 여기 대비 해봐야 1.3%예요. 이거 한 2, 3% 빠져버리면 이거 구름대 밑으로 흘러내린단 말이죠. 그렇죠. 이것도 얘는 승부처죠. 승부처인데 얘는 JP 모간이고 얘는 골드만삭스입니다. 조금 이렇게 와리가리 정신 없죠. 근데 지금 얘가 문제 아닙니까? 그러게요. 퍼시픽 웨스턴 뱅크, 캘리포니아에 있는 지금 이거 보세요. 이 월간 차트인데 금융위기 때 이 레벨보다 더 내려와 있습니다. 더 내려와 있고 지금 이거 어떻게 최근에 이러고 나서 쭉 뻗었다가 뭐 하루에 뭐 엄청나게 반등도 나왔다가 어제 또 이제 예금 줄었다는 소리에 하루 만에 또 22% 빠지죠. 지금 이 거래량 터지는 거 보십시오. 무서워요. 지금 이 저가매수도 엄청나게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이만한 도박이 없으니까 하루에 한 종목 갖고 20% 어떨 때는 5월 5일 날은 5월 4일 날은 50% 빠지고 다음 날 80% 올랐으니까. 급등. 이게 지금 투자입니까? 이거는 거의 가구냄드급이에요. 예. 그런 식이고 미국 지금 전쟁 중이죠. 오늘 제일 많이 들렸던 얘기가 JP모간에서 워룸 전쟁처럼 이 상황실을 갖다가 허가하고 있다. 이거 만약 미국 디폴트 나면은 이건 잠재적으로 재앙적이다. 이런 얘기를 제이미 다이먼이 계속 하고 있죠. 계속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 뉴스를 갖다가 한번 보려고 제이미 다이먼이 뭐라 하려나 싶어서 들어갔다가 이 기사에 박스인데 동영상이 바로 있길래 한번 들여다봤더니 제이미 다이먼은 어디 가고 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제부로 이 타이틀 42, 타이틀 42라는 이 행정명령이 어제부로 끝났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미국 보건법에 있는 42조 조항인데 혹시나 전염병이 창궐할까 싶으면은 할 수 있다. 사람들을 추방할 수 있다 하는 그게 있는데 그 조항을 갖다가 적용해서 행정명령을 내린 게 트럼프 대통령 때란 말입니다. 아, 그렇죠. 그래서 이게 아니었을 때는 국경지대 불법으로 넘어오는 사람들을 수용소에 가둔답니다. 수용소에다가 이렇게 일단 두는데 이 타이틀 42 때는 그냥 돌아 쫓아내본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어떻게 됐습니까? WHO 세계보건기구도 팬데믹 끝났다 했고 미국도 이제 그거 하고 백신도 풀렸잖아요. 그렇죠. 그런 식으로 하니까 이 행정명령이 이제 수명을 다했다는 얘기인데 이거 갖고도 지금 말이 많은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한 15,000명 들어온대요, 하루에. 추산이. 연간 한 550만 명이랍니다. 단순 예산으로. 막 밀려오겠다는 것이죠. 그렇죠. 뭐 그런 상황이 되는 거고. 이 얘기 아시잖아요. 저쪽 캘리포니아, 뭐 LA, 샌프란시스코 같은 그 좋은 도시들이 전부 이 펜타닐에 중독된 사람들이에요. 마약. 이 시카고의 청소년들이 한 1,000명이 나와가지고 막 이게 우리가 알던 미국 아니에요, 이거. 트럼프 대통령 그저께인가요? 그저께였죠? CNN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불렀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 했는데 참 재밌는 얘기 많이 했고 이걸 뭐 제대로 다뤄주는 국내 언론은 없죠. 무슨 얘기를 했는가 보고 싶으시면은 강미영 교수 그 방구석 외신 한번 보시면 잘 돼 있습니다. 터커 칼슨 잘렸죠. 팍스의 그 유명한 간판 무슨 말 같은 말을 하면 잘립니다. 여의도에서도 말 같은 말 했다가는 댓글 폭탄 맞고 밤길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뭐 그런 식이 됐고 이 둘이가 또 요새 또 아삼육이에요. 네. 미국 전쟁 중입니다. 자, 여기까지만 해서 1부 마치죠. 제가 막 다 시간까지 봐야 되네요. 어제 월트 디즈니가 실적 안 좋다고 이랬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대표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거예요. 지금 월트 디즈니가 코로나 때 여기 빠졌거든요. 네. 이게 지금 여기 왔습니다. 코로나 때랑 똑같은 상황이 됐다. 예. 제가 늘 하는 말이 금융위기 이후에 돈으로 이렇게까지 왔다가 여기 왔는데 그러면 돈으로 올렸던 부분은 다 그러면 토해냈다 치고
이 월트 디즈니라는 회사가 그러면 코로나 때의 2레벨보다도 더 떨어져야 될 만큼 그렇게 엉망이야? 지금 상황이? 라고 한다면은 그리고 너희 차트쟁이들 좋아하는 그래 이 랠리에 대해서 61.8%두 번째 왔네. 여기서 더 밀리라고? 이거는 진짜 다이먼이 말하는 카타스트로피예요. 재앙이에요. 상식적으로는 이 밑으로는 가면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의외로 이런 종목들이 많습니다. 미국에. 특히 우리가 소위 우량주라고 생각하는 우량주라고 것들이. 하는 생각들 중에. 저걸 보고 있으면은 그 생각이 드는 여기서 더 빠지라고. 연준이 암만 눈에 쌍심지를 켜고 경기 침체가 오고 부채 한대 갖고 미국 공화당 민주당이 티켓티켓 싸우는 척하고 실컷 싸우고 나서는 같이 또 사우나 가서 같이 뭐 등 밀어주고 할지는 몰라도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근데 저것마저도 무너진다면은 재앙이다. 저 레벨까지도 무너지는 상황이 온다면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네. 하여튼 이러한 현상들, 하여튼 미국이 상당히 그 다이먼 CEO가 얘기했듯이 워룸, 그러니까 워룸. 뭔가 상당히 네, 네. 지금 전쟁 중이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복잡한 미국 사회 혹은 경제 상황 네. 이렇게 저희가 이해를 하면 되겠군요. 그럴 것 같습니다. 네. 머리 아픕니다.